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행정감사와 도정 질문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 준비해서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사회의 3대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극복에 앞장서야 될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이 양극화의 도리어 표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슬픕니다. 자, 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충청남도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안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예산은 3,799억이 증가되었고 7.9%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결론은 이처럼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도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충남도의 살림살이도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감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결 상태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 산하의 공공기관 운영 상태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윤동현 여성가족 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네. 정책관님, 우리 충남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 청소년진흥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기관의 인건비 실태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2014년 대비 2017년도까지 보통 몇 프로 정도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약 41%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네. 기본급이 약 한 31%, 수당이 약 27%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인건비가 증가할 때는 어느 정도 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상된다고 할 때? 보통 지금 저희 혁신관리 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요, 3.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저는 두 번째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 내역서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3년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증액률은 41.8%고 기본급 같은 경우가 31.9% 그리고 수당이 27.8%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14호봉으로 시작해서 17호봉까지 가는 동안에 3년 동안 얼마가 늘었습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늘은 걸로 되어져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7,200여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뛰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800만 원 정도가 3년 안에 급여가 뛴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조금 문제의식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에는 여러 가지 급여 책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공무원 급여 수준에 준해서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상률 보통 2.6% 정도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호봉이라든지 등등 기타의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맥시멈 3.5% 예,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럴 때 3.5씩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11% 이상을 넘어서면 과도한 인상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41.8에 기본급 자체가 벌써 30%를 확 넘는 예. 이러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35.5%가 인상됐고 기본급은 뭐 6.3%가 됐습니다. A와 B의 인상폭들을 보면 42%, 47.2%가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울 것은 이제 수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당이 2014년에는 6,40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되던 것이 예. 2017년도에 들어와서 4억 4,800으로 뛰었어요. 예. 예. 자, 그 이유가 이제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도 뭐 교통비나 또 그 직책 수당, 다음에 시간의 수당, 또 연가 보상비라고 해서 이제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청소년진흥원은 이 수당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요. 없어가지고 2016년도에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수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 이러면서 인상이 좀 상당히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하고 조금 관계가 거리가 좀 있어 보일 만한 사람으로 예. 2명을 선정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4호방하고 17호봉 정도에 있는 선생님들은 변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선정을 했는데 영향이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의외로 42.2%와 47.2%라고 하는 높은 비율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런 인상폭 적정선으로 유지를 아까 이제 문제의식이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걸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해결 방안은 어떤 저희가 부분으로 과도한 필요가 인상이 가능할까요? 혹시 없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편 똑바로 하세요. 여태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자. 지금 의원님 답변 요구가 그거 아니잖아. 답변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인상폭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난감합니다. 예. 뭐 이따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러한 임금의 인상폭들이 법적으로 무엇을 속였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좀 섬세하지 못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책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산하기관 중에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준비한 것들 중에도 도립복지관이 이제 3곳이나 되고 우리가 의료원이 또 4곳이나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예, 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표 1-4번을 좀 보시면요. 이게 도립복지관의 인건비 내역서예요. 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5.2% 증액, 그러니까 총액이 5.2%, 기본급이 6.5%, 수당이 1.4%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폭처럼 크게 변동이 없어서 아주 안정적인, 평균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립복지관 3곳은 모두 인원이 줄고 있어요. 인원이 줄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프레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는
시각복지관과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세 곳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좀 표를 그렸습니다. 보면 서부복지관이 지금 8.83%, 9.4%, 그래서 전체로 크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보이고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예, 남부 정도가 16.8%와 25.5% 정도로 해서 조금 폭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역시도 24.1%와 24.2%로 해서 비교적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복지관이 변동사항이 계속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도립장애인 복지관의 경우는 종사자 임금 산정이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 및 사업, 설치 운영 기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당 부분에서 특히 올라간 것이 그동안 시간의 근무 수당이 2015년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반영하도록 또 연가 보상비를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서 상당 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1호봉하고 5호봉을 선택을 했어요. 예. 자, 이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봉이 1호봉인데 총액이 6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요. 3년 후에는 7,500으로 증가를 합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는 이제 5호봉과 8호봉이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3년 사이에 1,1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봉수와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인상폭을 그대로 준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의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 영향들이 보면 뒤에 수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당면은 시각복지관의 A는 45.7%가 증가했고 시각복지관 B는 36.7%가 증가를 했어요. 결국은 기본급은 17%, 19% 정도의 약간 중상위 정도로 인상이 되는 거에 비해서 수당면들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다 높아지게 되죠. 예. 자, 이렇게 수당이 자꾸 느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금 수당이 전에 는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이 좀 늘었고 그리고 연가 보상비가 늘어가지고 수당 부분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면 서부복지관과 남부복지관이 각각 공주와 보령으로 이관을 계획하게 되면서 예. 직접 사업들이 다 줄고 있죠. 예. 예. 줄었는데 사실 인건비는 충남도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공주와 보령에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세액에는 세입 예산에는 충남도의 것만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장부가 마치 두 개가 쓰여지는 듯한 복잡한 느낌이 계속 들 수가 없는데 밑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복지가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예, 저기 보면 시간의 수당이 1,083만 8천 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을 시간의 수당으로 쓰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시간의 수당 제일 많이 써보신 적이 몇 시간 정도 쓰세요? 제가 사무관 때 받은 것을 따져보면 1년에 한 800 정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사무관 기준이면 1년에 1,000만 원 받습니다. 풀로 할 경우에.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 1년에 아니 한 달에 30시간을 적용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해서 안 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5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시간에 3만 원의 비용을 쓰는 거예요. 30시간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뭐 100만 원 가까이 지금 시간의 수당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위에 상이 쉽게 얘기하면 관장님, 사무장, 그다음에 팀장급들이 쭉 밑으로가 시간의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웬만하면 다 700, 800, 뭐 600 이렇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 급여의 1.5를 곱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급여가 많은 사람이 시간의 근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그 시간 외 수당을 전부 합산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부복지관에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9천 정도가 시간의 수당으로 나가요. 그러면 연봉 3,500 정도 되는 사람을 몇 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5, 6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수당 쓰지 말고 차라리 사람 5명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정책 아닐까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20일 출근하는 날 중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상씩을 근무를 더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저녁에 있는 삶을 가져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것은 불편한 어쨌든 예, 내용들 현재 중에 있는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이제 부득이하게 시간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옆에 보면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가 일률적으로 지금 180만 원씩 쭉 나가고 있지요. 연간이요? 예. 네. 아마도 이제 이게 고용 장려금 형태로 월 15만 원씩 지급이 될 겁니다. 왜 근데 저기만 그렇게 나가고 있죠? 일단 이게 저희들도 그 의원님 자료를 보고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장애인 복지관의 급여 수준을 한번 비교를 여태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그 비교를 해서 우리 도의 3개 장애인 복지관이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것이 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것을 좀 비교해 보면서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있는지 네. 또 이 기준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다른 시도는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우 개선비는 보통 그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로 해서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무 여수에 따라서. 아무리 제가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옆에 예. 있는 호봉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안 맞고. 그래서 규준에 어쨌든 맞지 않는 부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2017년도 충남 남부복지관의 인건비 내역서예요. 자, 보시면 역시 시간의 수장들이 1,000만 원, 990만 원, 720만 원 막 이렇습니다. 거기에 또 황당한 거는 관장이 시간의 수당을 가져가요.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지금 금년도에 관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네. 사실 관장의 시간의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경우나 출자 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의 지침을 줘가지고 관장을 비롯해서 관리 직급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시간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놨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또 출자 출연 기관의 종사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까지 정당하게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하고, 그리고 요것은 분명히 네, 잘못된 부장님, 것이. 저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서부 남부장애인복지관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 충남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못 보던 수당이 하나가 생겼어요. 연가보상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서부복지관도 똑같이 지금 연가복지관이 생겼거든요. 예. 예, 연가보상비죠. 연가보상비라고 연가보상비.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복지관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건비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은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기관의 수당이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직책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책 수당을 어디로 돌려놨냐? 업무 추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의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받으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이 의원님 질문 자료를 보고 지난달에 세계 복지관의 그 업무 추진비 지급 상황을 지출 결의서를 팩스로 받아봤는데요.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직책 보조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적해 자, 주신 이제, 대로 업무 네. 추진비는 현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국장님. 자,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분석을 했을까요?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에 제출한 도립복지관의 인건비 내용과 사업비의 내용과 운영비 분류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2017년도 복지관의 급여가 정말로 많이 줄은 줄 알았어요. 직접 사업비가 다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비용에서 엄청 많이 줄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그게 업무 추진비입니까?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직책 보조비로 그건 네. 지급할 수가 항목을 있는 거죠.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옮겨서 직책 추진비를 쓰니까 당연히 인건비에서 줄죠. 근데 그런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제가 어쨌든 그거 예, 좀 그런 부분이 다른데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의료원 건데요. 1-8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요. 의료원이 비교적 가장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상폭은 좀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의료원의 그 간호사의 급여를 보게 되면 20호봉인 의료원의 간호사가 2017년에 급여가 5,600만 원 정도인데 남부하고 서부복지관의 13호봉 종사하고 이건 비슷해요. 1-8번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잘못 들어가 있네. 자료에 있으니까 네네, 꼭 예,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네네. 예. 일단 좀 놔두시고요. 간호사의 인건비 정도를 보면 간호사의 약 20호봉 정도가요. 다른 복지관의 13호봉 정도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이렇게 되니 간호사가 같은 수준에 있는 간호사여도 오기 싫은데 안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고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의료원에 오려고 할까요? 저도 이번 이 질의를 보면서 좀 느껴봤는데요. 근데 간호사들은 저희 의료원이 우리 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 간호사들이 동일 기준을 가지고 호봉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의 경우는 고용장려금으로 해서 월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고일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예,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쪽은 조금 보셔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네. 충남 역사문화원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불편함 없으십니까?
자, 11호봉에서 출발했거나 13호봉에서 출발한데, 자, 11호봉 같은 경우가 7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14.1% 정도가 늘었고, 기본급 같은 경우가 16.9%라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다 20%를 넘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여주십시오. 자, 역사문화원의 인건비 내역서의 개인과예요. 자, 여기를 보면요. 수당이, 자, 행정실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임기제인데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기본급이 6천만 원인데 수당이 3천만 원에 가까워요. 그 수당을 봤더니 전근 수당은 뭐고 정근 수당 가산금은 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수당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 업무 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를 주는 거고요. 업무를 보는 행정직에는 업무 수당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업무 수당하고 저기 연구 업무 수당 있는 데랑은 같은 업무 수당 아니에요? 연구 수당은 연구직에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업무 장려 수당을 그러니까요. 지급합니다. 네. 행정실장님이 연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실장은 업무 장려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슬래시 표시했는데 연구 수당 또는 업무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업무 장려 수당이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지급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있겠는데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명절 휴가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정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 다음 거 넘어가죠. 문화산업진흥원 거 보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 역시 호봉은 16호봉인데 19호봉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체 8.2% 정도에서 연봉 한 7,70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연봉 5,700 정도 유지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0만 원 정도 3년 안에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 인상폭은 24%에서 26%. 여기도 비교적 좀 큰 편이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표 12, 네, 표 11번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본부장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본부장이 두 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보조비가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십니까? 네, 예, 보입니다. 수당으로 이제 교통보조비가 다시 들어갔고요. 자, 넘겨서 1-1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단 인건비거든요. 자, 문화재단 인건비의 대표이사가 1년이 됐고요. 사무처장도 1년이 됐는데 호봉은 17호봉이에요. 이분의 연봉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인가? 9,387만 1,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8,400만 원이에요. 네, 2016년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그 공직자 출신이 사무처장을 맡아서 공무원 근무 경력에 산정해서 그 기본급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공무원 근무 경력 인정을 받아서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계산 따박따박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드는데 도저히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무처장 직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거 2016년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17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제가 밑에 보면 충남도청에 6급 공무원 거를 호봉을 써놨어요. 20년 됐거든요. 네. 네, 한 분은 23년이 됐습니다. 총액을 봤더니 6,100만 원하고 7,200만 원 받고 있고요. 기본급이 3,800만 원이고 4,400만 원이에요. 네. 예. 저렇게 됐는데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 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문화 분야 3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거 보셨고요. 네. 자, 2017년도 예산 이 안에는 또 표를 잘못 주신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6월달, 7월달경에 대표이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도에 전액이 연봉이 9,500만 원이 다 나갔어요. 네, 당시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만 4,500 정도를 유지하셨네요. 2017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1년 근무한 것처럼 이 인건비가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공무원 가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사무처장 자리요. 17호봉이면 어떤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 가셔서 기본급을 8,700만 원을 그 받아요? 당시 3급 출신이었습니다. 국장 출신이었습니다. 17호봉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힘은 빠집니다. 자, 시간 외 수당 보겠습니다. 1,4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980만 원 있어요.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하고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25%에서 34% 올라가고 있고요. 충남도체육회는 14.5%, 38.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남도 체육회 C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기본급은 5,700만 원인데 예, 총액이 1억이고 수당이 3천만 원이에요. 네. 어쨌든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D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액이 2014년도에는 19호봉으로서 6,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3년 지나고 나니까 9천만 원으로 떠요. 충남도 체육회 그렇게 훌륭해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체육회, 이게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서 확인 점검해서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시정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정석환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제가 너무 급한 겁니다. 국토교통 정석환입니다. 내용은 뭐 대충 보셔서 다 아시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충남 교통연수원은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셨죠? 네. 지금 마이너스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은요, 출자가 우리 도에서 일부 했고, 운수단체에서 일부를 해서 성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 체계가 교통연수원 급여 규정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16년도에 전면 개편해가지고 공무원 그 보수 규정으로 거의 다 똑같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 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건가요? 전체 인건비가 감소되는 수당이 대폭 감소되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A하고 B군을 좀 보면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높은데 이건 아마도 그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무 6급하고 사무 3급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사무 6급 같은 경우는 자주 교체가 되나 봐요, 보니까. 급여가 안정되게 이렇게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월급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위에 뭐 사무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밑에
가장 이제 말단들 내지는 뭐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그냥 뭐 급여가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 이래도 사실 많을 텐데요. 어떤 분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앞에 말씀드린 기관들 중에서 기관장과 위에 뭐 행정을 보시는 분이나 사무처장님들급이 9천만 원에서 억대 연봉을 달리고 있을 때에 한 2, 3년 내지는 5년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봉 3천에서 3,500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해마다 증가하는 폭들도 저렇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우리 여기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제일 많은 국장급이 한 전체 총 다 해가지고 연간 한 7,600. 또 3급이면 한 5천만 원대고요. 부처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오늘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수당이 아까 그럼 수당도 전체적으로 다 변동하셨습니까? 예, 다 줄었습니다. 아, 네. 지금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줄었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정무비서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요. 죄송합니다. 네, 부지사님 이제 쭉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어떤 답을 제가 요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불편한 거죠. 분명히 이런 급여 체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월급 체계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저도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충남도에서 양극화를 해소해보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만은 좀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거 못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타협도 하게 되고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협도 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양보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양극화로 가니까 우리 좀 처우 선별을 바꿔서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15만 원 주고 조금 지나면 급여가 호봉수가 좀 높아지니까 12만 원 주고 5년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니까 9만 원 줍시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 자세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의 일자리가 매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렵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펴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되려면 있잖아. 20, 30년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각각의 기관들의 대부분 이사나 이렇게 좀 등록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일부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리 김현 위원장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이 있네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는 행정지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지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행정부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네.
도민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 학술 용역에 관련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표를 보시면서 의원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청년들을 어디에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나중에 정치를 다 하게 된다면 저기 어딘가 우리 산하기관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동장을 고르는 작업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함께 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마주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